오케이. 자, 160, 161페이지 질문 있니? 지금 없어요. 오케이. 162, 163은? 나중에 나갈 거예요. 162, 163은? 없어. 안에서 질문이 없나? 164, 165는? 61번 오케이. 60번이요. 잠깐만. 60번하고 55번. 괜찮아.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자 55번, 61번이랑 어디? 60번이요. 오케이. (60번은) 수업 때 하는 거. 한번 더 해주세요. 알았어. 네. 반복할수록 좋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55번부터 봅시다. 뒤에는 질문 넘버예요? 어? 그냥 하나만 하나하나씩 좀 차례대로. 당연히 질문 받죠. 질문 하러 가고. 자, 55번. 자, 얘들아. 우리가 1번식을 뭐라고 부르지? 1번식을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일탑 등식. 좀 더. 방정식은 아니에요. 방정식은 등식이 들어가고. 방정식은. 그렇지. x에 대한 연립 2차 부등식이지. 그러면 자,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이 부등식과 연립 방정식에 동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짝 지어도 되는데 5x 플러스 k가 3x 마이너스 6보다 크다는 건 풀어야 되니 안 풀어야 되니? 안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3번의 해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이거보다 크다는 건 절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부등식 해집합과 3번 부등식의 해집합에 연립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니? 그치,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화 배웠지, 그치? 어디까지 배웠는지? 이번엔 선생님이 수화 가르칠 건데 수화 어디까지 배웠나요? 아이고. 저 수학을 굉장히 못해요. 아니 수화도 이번에는 기말 때는 선생님이 다 가르칠 겁니다. 아이고. 고생하시겠다. 와예요. 그럼 수연쌤 안 맞나요? 와예요. 누구? 수연쌤. 와예요. 이번엔 기말은 다 담임 체제로 가기로 했어요. 아쉬워요? 내가 아쉬운데. 자자자. 자, 그 수화 1단원 제목이 뭐니 얘들아? 합과고. 집합. 집합이잖아, 그지? 오케이. 집합의 연산 종류 몇 가지 있다? 4개. 3개. 3개 있잖아, 그지? 어떤 연산? 더하기 100이랑. 합집합, 교집합. 그렇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세 종류 이렇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왜냐하면 부등식 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두 집합을 합집합하면 결과는 뭐다? 개 더한 거예요. 복소수끼리 더하면 복소수가 되잖아, 그지? 집합끼리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니? 집합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집합의 표현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지 뭐. 자, 여러분들 6월 초에 LT 볼 겁니다. 6월 4일 날 여러분들 LT 볼 거예요. 그때 수화 들어가니까 물론 뭐 못 봐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쓰세요. 알겠죠? 집합 표현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뭐? 뭐가 있지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렇지. 자, 집합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 원소 나열법. 조건 조건 제시법.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원소 나열법은 언제 쓴다? 원소를 나열하는.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 원소 나열법이 제일 효율적인가요?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적은 집합을 표현할 때 누가 짱이다? 원소 나열. 원소 나열법 짱이다. 그지? 그럼 조건 제시법은? 그렇죠. 원소들 간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뭐? 조건 제시법을 쓰고 언제 벤 다이어그램을 쓰니? 자,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연산 결과나 포함 관계를 확인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마지막 수와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에서도 계속 쓰입니다. 알겠죠? 이해했니? 네. 자, 그러면 이 연산의 정의를 뭘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합집합 연산의 정의는? 뭘로 표현? 벤 다이어그램은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방법은 조건? 제시법. 스몰 c가 C 집합의 원소라고 했을 때 C는 A의 원소이거나 A의 원소이다. 이것이 합집합의 연산의 정의에 알겠죠? 즉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를 다 합친 개념이 뭐다? 합집합이다. 오케이? 그러면 교집합을 해도 결과는 집합이요. 이것을 이 교집합 연산의 정의는 A에도 포함되고 and 이 원소가 B에도 포함된다. 즉 교집합 연산이란 것은 어떤 연산이다? 두 집합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럼 차집합 연산도 집합인데 얘의 정의는 A에는 들어가 있으나 B에는 어떻게 되라? 그렇죠, 포함되지 말라. 이것이 집합 연산의 세 종류고 이게 정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2번하고 그러면 연립 부등식을 푼다는 거 2번 부등식하고 3번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지? 착각하지 말고. 그럼 두 해집합에 뭘 구하라는 얘기지 얘들아? 교집합을 구할 때 그지? 자, 얘들은 무한집합들이에요. 그죠? 이 해집합들이 무한집합들이잖아. 그지?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수화에서 그지? 요런 두 집합을 어디에서 나타내라고 수화 때 배웠니? 이런 무한은 무한집합을 어디에 나타내라고 서현쌤한테 배웠니? 수화에 다 컨텐츠 들어가 있잖아. 부등식 나오잖아. 그지? 영재에 나오잖아. 이 단원 어떻게 표현하라고 배웠니? 영재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어디까지 배웠는데 그럼? 기억이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이 범위가 무리함수까지 선생님 무리함수는 가르쳐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 수직선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런 부등식의 무한 해집합을 어디에 나타나려 반드시 수직선상에서 나타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1차 부등식 해는 이 x가 7보다 작으니까 x 뭐보다 작다?
이번엔 7보다 작고요, 그죠? 이번에는 4x가 1-k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x가 뭐보다 커야 되겠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번 부등식의 해집합은 수직선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3번 부등식의 해집합은, 그지? 이렇게 되는데, 그지? 요 k값에 따라서, 그지?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그럼 먼저 2번 부등식의 해집합을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2분의 7보다 작아라. 2번 부등식 해집합을 A집합. 자, 그런데 이 연립 부등식의 해집합이 어떻게 되라 그랬지, 문제에서? 정수 x가 뭐만 들어가라? 2와 3만 들어가라, 그지?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2, 3이 포함되려면, 그죠? 그지? 3번 부등식 해집합을 B라고 했을 때, 그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라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수직선상에서 나타내줘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x값이 얼마지, 얘들아? 4분의 1-k인데, 그지? 얘는 또 뭐보다 커야 되겠죠? 1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수직선상에서 화살표 오른쪽 갈수록 크니까, 그지? 4분의 1-k가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라?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쌤도 부등식 문제 풀 때 항상 헷갈려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 문제 풀 때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넣어보고 문제 조건을 만족하면 집어넣고 만족 안 하면 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니 안 들어가야 되니? 안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들어가야 되지, 반드시, 그지?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4번식의 정체는 뭐니, 얘들아? 4번식의 정체는 K에 대한 K에 대한 1차 연립 부등식의 해잖아, 그지? 양변 얼마 곱해주자? 4를 곱해주면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럼 부등식 양변 뭘 빼주자? 1. 안 바뀌어요, 역시, 그지? 부등식 양변 얼마를 곱해주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정계수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지? R7보다 크고 마이너스 3 이하가 되겠지, 그지? 얘들아, 근데 뭘 구하려고 했니? 범위? 몇 번이 정답이겠죠? 3번. 자, 55번 별표 치고 이거 별표 3개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잘 나온다. 그 여러분들의 내신 4점의 중요함 잘 깨달았죠? 알겠죠? 4점의 중요성 안 깨달았어요. 아이고, 하여튼 이런 흑역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는 좀 결연한 의지로, 알겠지? 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응.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오, 좋아요. Next. 60번. 소금물 중학교 때부터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라 그랬지. 말 잘 들으세요, 알겠죠? 선생님 시킨 대로 하십시오. 자, 소금물 뭘로 그려라? 비커를 그려라. 자, A 비커에 농도가 몇 프로? 7.
7%입니다. 소금물의 양은 X X겠죠, 그죠? 그러면 이 A, B 거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7Xg이 되겠지, 그지? 얘랑 몇 퍼짜리? 12퍼짜리, 그지?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12 Y 응? 12퍼짜리 소금물의 양은 둘이 합쳐서 몇 g짜리 만들기로 했지? 500 마이너스 그치, 500g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치? 12퍼짜리 소금물의 양은 500-Xg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7퍼짜리 소금물의 양을 X 변수로 잡는 게 이 활용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럼 모든 활용 문제가 똑같다 그랬어요. 변수 잡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얘들아, 변수 잡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범위를 정해야지, 그지? 이 x는 7%짜리 소금물의 양이니까 의미는 전달이 됐고요, 그죠?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고 50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범위를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얘들 섞으면 농도가 5% 가능해요? 안돼요 안 되죠. 농도가 14% 가능합니까? 안돼요 안 되죠. 7%랑 12%랑 섞으면 반드시 농도가 어떻게 된다? 7% 7%와 12% 사이가 되겠지, 그지? 그럼 섞으면 아직 농도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x 값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네 그지? 그러면 섞은 소금물의 양은 얼마죠? 500g. 아, 그러면 이 12%짜리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60 마이너스 100분의 12xg이겠지, 그지? 왜냐하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지, 얘들아? 그러면 섞인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죠? 섞인 소금의 양 60 마이너스 100분의 5xg이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럼 최종 섞은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최종 섞은 네 이 C비커의 농도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소금의 소금물의 양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네 즉 이 소금의 양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5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지? 12-100분의 x가 어떤 범위를 가져라 그랬죠, 문제에서? 40 52 응? 40 이상 50 8% 이상? 10% 이상의 10%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뜻이겠지, 그지? 그럼 이 x에 대한 연립 1차 부등식의 양변 얼마를 빼주자? 11을 빼주면 그럼 양변을 얼마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00 곱하면 부도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7%짜리 소금물은 얼마만큼 섞어야 된다? 200g 이상 400g 이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요게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저게 답이겠지, 그지? 네 몇 번? 4번. 그래서 소금물 문제가 요즘 트렌드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 나온다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거야, 알겠죠? 왜 낮겠지, 얘들아? 애들이 비커를 안 그리고 식 세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알겠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겪어봐서 알잖아, 그지? 소금을 섞는 거 싫었어요, 좋았어요? 절대 싫었지, 그지? 네. 나올 확률은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오면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믿어야 했으니까, 오케이? 자, 61번 활용 문제 봅시다. 자, A 물통에는 70리터의 물이 들어있고 B 물통에는 50리터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A 물통에 1분에 15리터씩 들이붓고 B 물통에서는 1분에 5ml씩 붓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러면 A 물통에 있는 물이 훨씬 크겠네, 그지? 네. 계속 크겠죠. 같아지지 않겠지, 그지? A 물통의 물의 양이 B 물통의 양의 2배 이상 2.5배 이하가 되는 것은 물을 넣기 시작한 지 A분 이상 B분 이하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물통의 크기는 충분히 크다. 즉 아무리 들이부어도 넘치진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럼 얘도 비커를 그립시다. 자, 그럼 61번 활용 문제 뭐부터 하자, 얘들아? 예? 범위? 변수. 그렇지, 변수부터 설정해야지, 그지? 변수 이름 뭐라고 할까? 국룰 x. x 의미는 뭐죠? 분. 어떤 분? 물을 넣기 시작한 후에 그런 시간이 되겠지, 그지? 단위는 뭐겠니? x는 단위가 뭐다? 분이겠지, 그지? 분. 후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x분 후에 A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이 어떻게 되니, 얘들아? 70. 70 더하기 15x분. B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은 50 더하기 5x. 50 더하기 5x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A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이 얼마 이상이 되라 그랬죠? B 물통에 2배면 100 더하기 10x 이상이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2.5배면 2.5배면 2분의 5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2분의 5 곱하면 어떻게 되죠? 75 더하기 2분의 25x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61번의 최종 제목은 뭐다, 얘들아? x에 대한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보면 5x가 얼마 이상? 30 이상이니까 몇 분 이상 물을 틀어줘야 된다? 6분 이상 틀어줘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 부등식 2를 곱한 다음에 2 곱하기 9,000이니까 75 아니고 125. 뭐가 125지? 75 아니고 125. 네? 75 아니고 125. 125야? 그렇네, 그지? sorry. 그럼 두 번씩 풀어보면, 그지? 2분의 5x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얼마 이하가 되죠? 55 이하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얼마 이하로 물을 틀어줘야 되겠니? 22분,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어떻게 되죠? 28인데 좀 신기해요, 그죠? 뭐가 신기하냐면 2배 만드는데 몇 분 걸렸지? 6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지? 2.5배 거의 뭐 차이 안 나는데 시간 얼마 걸렸다? 무려 22분이나 걸렸다는 건 좀 신박하지, 그지?
안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나만 신기해. 선생님 이거 소름 돋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죠? 네. 그지? 자, 다음 166, 167페이지 질문 있니? 62요. 62. 오케이. 아, 이거 중요한 질문.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 자, 62번 별표 3개 치고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내신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없어? 오케이. 62번. 자, 62번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집중. 자, 여러분 숙제 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62번. 여러분들 숙제 토요일까지 안 돼 있으면 인증실이요. 목요일이에요? 어? 아, 목요일. 그러면 토요일이네. 조용히 해. 토요일. 토요일 맞죠?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8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다고 한다. 자, 8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다는 줄자.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밑줄자. 다음 중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얘들아 62번 문제도 활용 문제지, 그지? 그럼 뭐부터 하자, 얘들아? 변수부터 잡자. 이름의 국물은 뭐다? X. 의미는 의자 긴 의자의 개수가 되겠지, 그지? 범위는 어떻게 되죠? 얘 범위는 전보다 커요.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 이상인 자연수가 되겠지. 긴 의자가 2분의 5개 이렇게 남을 순 없잖아, 그지? 근데 왜 2 이상인 자연수죠? 하나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치? 의자 개수가 하나면 하나가 안 남을 거 아니냐, 그지? 이 학생 보면 어떻게 된다? 2 이상인 자연수가 되겠다, 그지? 자, 여기 문제에 나온 학생 수는 어떻게 되겠죠? 6x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지. 못 앉았으니까, 그치? 여기 나오는 학생 수가 얼마다? 6x 플러스 4인데, 그지? 의자가 몇 개 있다 그랬죠? x개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x번째 의자, x-1번째 의자, x-2번째 의자입니다. 그럼 의자가 하나 남았다는 건 x번째 의자에 몇 명 앉았다? 몇 명 앉았어요, 그죠? 그러면 x-1번째 학생이 아무것도 안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지? 2개가 남는데, 그치? 그러면 이 끝에서 두 번째 x-1번째 의자에 학생이 최대 앉을 수 있는 게 몇 명? 8명이고 제일 적게 앉을 때는 한 명이 앉겠지, 그치? 그지? 그러면 이 학생 수의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1? 이까지 8명씩 꽉 차 있는데 8 x-c 플러스 1이 이 학생 수의 최소값이고, 그지? 여기 한 명 앉아 있을 때 학생 수 제일 적을 거 아니야, 그지? 최대값은 그렇죠, 8x-1이겠지, 그지? 그래서 62번 문제 제목이 어떻게 된다?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거 별표 3개 왜 쳐놨냐면 거의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출제 확률 90% 이상인데 정답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 이런 그림을 안 그리기 때문에. 오케이? 얘도 반드시 어떻게 해라? 선생님처럼 그림을 꼭 그려주셔야 알겠죠? 비커처럼 습관이 결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보면 2x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니? 19 이하가 돼야 되고, 그지? 2x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12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지? 의자 개수의 최소값이 몇 개? 6개고, 그지? 의자 개수의 최대값은 9개지, 그지? 그럼 학생 수의 최소값은 학생 수의 최소값은 아니 학생 수의 최소값은 33이겠지, 그지? 왜냐면 이게 학생 수의 최소값인데, 그지? 의자가 제일 작았어야 학생 수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얘들아? 학생 수의 최대값은 40. 응? 아니지. 64명이 최대값이죠. 이것도 엄청 자주 물어봅니다. 알겠죠? 의자의 개수뿐만 아니라 모두 많이 물어본다. 학생 수의 최소와 최대도 동시에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거 별표 몇 개 쳐라? 3개. 아마 여러분들이 또 기말 이렇게 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볼 시험에 꼭 나올 거야. 알겠죠? 오케이? 네. 특히 뭐도 조심하라. 학생 수의 최소, 최대도 잘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62번의 답은 의자 몇 개가 될 수 없지? 10개는 될 수 없겠죠. 그죠? 자, 이거 별표 3개 치고.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 알겠죠? 애들이 그림을 안 그려서 많이 틀린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 자, 168, 169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세요. 없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70페이지에 1등급 고난도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 고난도 스토리. 네. 자, 봅시다. 고난도 스토리. 고난도 스토리. 고난도 스토리. 얘기가 정수다.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버전 알겠지만 이제는 좀 난이도 있는 것도 도전하셔야 되겠지, 그지? 그지 얘들아? 그래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물론 아주 복잡하고 가성비가 안 나온 거 버려도 좋습니다. 자. 자, 얘들아, 에스파 알지? 넥스트 레벨, 그지? 1차 부등식에는 이렇게 존재해요, 그죠? 아니, x에 대한 1차 부등식에는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지? 해가 무수히 항상 많이 있죠, 그죠? 네. 레벨. 해가 항상 무수히 많잖아, 그지? 근데 1번 부등식 해가 어떻게 되라고 그랬니?
그 선생님 지난 시간 수업했어요, 그죠? 그럼 1번 부등식의 해가 마치 x의 1차 부등식처럼 보이는데, 그지?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면 해가 반드시 무수히 많고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해가 없단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1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1번 부등식 뭐가 안 돼야 된다? 1차 부등식이 안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 1번 부등식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x에 대한 계수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얘가 얼마가 되라? 0 0이 되라, 그지? 그럼 2번 등식의 정체는 뭐다? 2차 방정식 그쵸,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in 수분의 수분해를 해주면 쏙쏙 A 값이 몇 개가 나오죠? 7 2개가 나와요, 그죠? A가 마이너스 2 또는 뭐? 3 3인데, 그지? 그런데 그럼 1번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냐? A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면 B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는 해가 없으려면 이 B 마이너스 A라는 상수, 즉 y 꼴 B 마이너스 A라는 이 상수 함수가, 그지? x축 아래로 안 내려가려면, 그지? 이 상수가 B 마이너스 A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해가 없죠? 0 이상이면 해가 없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0이면 해가 없지. 0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얘가 1이 돼도 해가 없겠죠, 그죠? 왜 밑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했다가 바뀌었어요. 아니 해가 없으려면 B-A가 음수가 되는 순간 해는 무수히 많아집니다. x에 상관없이 저 부등식이 다 성립할 테니까, 오케이? 아니 지금 A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되면 얘가 날라갔으니까 1번 부등식이 B-A가 0보다 작다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럼 이 부등식에 해가 없으려면 얘가 1이나 2나 0 이런 값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지?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이런 값이 될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질 수 없잖아, 그지? 그 말은 두 정수 A, B 사이에 어떤 대소관계가 성립하라? B가 A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라 그랬니? 절대값 B가 뭐여야 하다? 4이항. B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사 이상 4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 A, B의 순서상이 어떻게 되겠니? 첫 번째 순서상이 누구다? 마이 콤마 마사 마이 콤마 아니다 마이 콤마 마이, 그지? 마이 콤마 얼마? 마일 마이 콤마 0 1 2 3 4에서, 그지? A가 마이너스 있을 때 총 몇 개의 순서상인지 얘들아? 7개가 있고요. A가 3이었을 때 첫 번째 순서상이 3,3. 두 번째 순서상은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몇 쌍? 두 쌍이 있는데 겹치는 게 없죠. 그러면 자, 1등급 고난도 스토리 90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지, 그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고. 선생님이 B-A가 0보다 작은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 그러니까 만족 안 하는 거예요.
B-A가 마이너스 1인 순간 모든 x에 대해서 1번이 다 성립하잖아.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야지. 전체 실수가 돼. 해가 없다라 그랬잖아. 1번에. P-A가 음수면 어. 이게 성립을 하니까 양수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A가 3이면 C가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굿. 자, 요거 선생님이 나중에 이해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됐고. 그 다음 93번을 볼게요. 93번. 93번. 자, 93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고. 자, 얘는 왜 중요하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어볼 기출 문제에도 자주 등장할 거고, 여러분 학교에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AB가 둘 다 양수인데, 자, 절대값 x-a 플러스 x 플러스 1, 이 BR을 만족시키는 1번 부등식의 정수 x의 개수를 FAB라고 할 때 뭘 구하라 그랬니 얘들아? FN n 플러스 3이 얼마가 되라? 12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죠 얘들아? 집중. 2번 식의 정체는 뭐가 되겠니? n에 대한 아마 1차 방정식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지? 그 말은 fn, n 플러스 3이 n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라는 뜻일 겁니다. 오케이? 그건 선생님 예측인데 아직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f1,2부터 구해봅시다. 뭐부터 구해보자? 1,2부터 구해봅시다. 왜요? 아니 간단한 걸 못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출 문제에서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에서는 간단한 상황부터 복잡한 상황까지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알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 힌트가 그렇잖아. 그지? 기억이 제일 간단한 케이스를 해보라는 의미잖아. 그지? 이게 안 되면 저것도 안 됩니다. 알겠죠? 상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가장 간단한 상황부터 이해해보는 것도 팁이에요. 알겠죠? 그렇지만 이런 행위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여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시간이 급할 때는 이 짓 할 여유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f1,2는 무슨 뜻이지? 절대값 x-1 더하기 뭐? 얘가 2하인 이 3번 부등식의 해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네. 그럼 선생님이 절대값 2개 들어간 부등식 어떻게 풀라 그랬죠? 선생님이 한쪽을 절대값 한쪽을 AB라고 두고 그지? 네. AB를 0 만든 x값을 먼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럼 A를 0 만든 x값이 얼마지? 1. B를 0 만든 x값은 마일.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두 값을 표시하는데 작은 걸 왼쪽, 큰 걸 오른쪽으로 하면 몇 구간으로 쪼개라? 세 구간으로 쪼개라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x가 어떤 범위? 마일보다 작은 경우는 그지? A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마일보다 작으면 A의 부호는 음수, B의 부호는 음수.
둘 다 음수니까 절대값 없으면 뭐가 붙어서 나오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이해하니까 그지? 마이너스 2x가 얼마 이하죠? 이해합니다. x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지 그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풀었기 때문에 1번 영역에서의 최종 결과는 뭐다? 해가 없다죠. 해가 없어요. 알겠죠?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두 번째. x 마일 이상 1 미만이면 a의 보호는 얘들아 음수 b의 보호는 0 이상이죠. 그럼 3번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 앞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뒤에 건 그대로. 그럼 2가 2 이하 맞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면 무조건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마지막 세 번째 x의 범위가 어떤 범위? 1 이상이면 a의 보호는 0 이상, b의 보호는 무조건 양수죠.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되겠니? 2x가 2하가 되니까 x가 얼마 이하? 1 이하면 세 번째 구간의 답이 누구죠? x는 1. 그럼 1번, 2번, 3번은 또는의 개념입니다. 또는은 합집합이다, 교집합이다? 합집합이니까, 그지? 자, 3번 부등식의 최종 해집합이 어떻게 돼야 되겠지? 최종 해집합이 어떻게 된다? 3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죠. 그럼 결론은? 1 이하예요? 1도 들어가야지. 그러네. 또나 f 1컴마이 얼마니? 3이죠. 왜? 마일과 1 사이 정수 몇 개 있다? 3개. 감 잡았니? 그럼 이제 뭐에 도전하자? 뭐가 어? 3이라고요? 그러면 그럼 이제 뭐에 도전하자 얘들아? n 뭐? n 플러스 3에 도전합시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 잡았지? 똑같이 하면 되겠죠? 숫자가 문자로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쫄면 안 돼요. 알겠죠? n 얼마? n 플러스 3. 그러면 a 대신에 뭐가 들어가라? n 들어가고 그지? b 대신에 n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그지? 그러면 a를 0 만드는 x 값이 뭘로 바뀌죠? n. n으로 바뀌지 그지? 얘가 n으로 바뀌니까 얘가 n이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얘는 부호는 똑같고요 그죠? 첫 번째 식은 얘가 플러스 n으로 바뀌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x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3 마이너스 n 이하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럼 x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그쵸 2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지? 아 이게 n 플러스 3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아 sorry. 그러면 얘가 3이 아니라 4가 되겠네. n 사라지고 그지? 네. 그럼 x가 얼마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얼마 미만? 마이너스 1 미만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집합입니다. 나중에 합집 합치할 놈이 알겠죠? 그럼 얘는 n으로 바뀌고 얘는 식은 똑같고 얘는 n 플러스 3으로 바뀌고 그러면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3 이하가 된다. 이 x의 상호합 항상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 해집합이 어떻게 된다 얘들아? x는 마이너스 1 이상 n 미만이 되겠죠. 그죠? x가 n 이상이면 둘 다 플러스니까 2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3 이하니까 2x는 2n 플러스 2하고 그럼 x가 얼마 이하다? n 플러스 1 이하고 그지? 뭐 이상이죠? n 이상이 되겠지 그지? 얘는 또는 개념이니까 그지? 이 세 개의 부등식의 해집합을 뭘 구하자? 합 집합을 구하면 합 집합을 구하면 x의 범위가 최종 어떻게 되죠? 이상 이하가 되겠지 그지? 그럼 fn, n 플러스 3은 n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지? 등호가 양쪽에 들어가면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 뺀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1 더해줘라 그랬으니까 그지? 그럼 쌤 예측대로 12는 뭐하고 같아라? n 플러스 4 쌤 예측대로 n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네요 그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그놈의 값은 8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팁을 드립니다. 알겠죠? 수능이나 모의고사 필러 문제들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 알겠죠?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상황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면 실마리 얻을 수 있을 거 알겠죠? 네. 이해했니? 네. 그것도 중요한 팁인데 어떨 때만 하라고 했죠 이 짓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거 대신에 숫자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겠지 그지? 간단한 거 안 해봐도 되겠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 알겠지?